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기부총리 제도를 적극 검토할 때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기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수출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까 합니다. 나는 문학과학통섭포럼이란 시민단체로서 서울대 우한영 교수와 함께 상임 공동대표였던 최진호 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종신회원으로서 한 말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10일 디지털 시대는 과학기술 수준이 곧 그 나라의 국력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과천 과학관에서 개최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년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와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달려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인이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오던 신년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과학기술인, 기업인이 함께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날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서 조왕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명예회장, 그리고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 등 과학기술인과 국회의원, 정부 관련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5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과학이 홀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도약했고, 기술정책과 인구개발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고도화하는 전략기술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을 통해서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이고 AI 모빌리티, 우주 항공, 원자력, 양자 컴퓨팅 등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해서 미래 산업을 선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25 사변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달성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박철원 장관이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 정부가 요청했던 30억 달러 차관 중에서 14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지만 1993년 제때의 차관을 돌려받지 못하자 박철원 장관이 다시 소련을 방문하여 한소 회담을 통해서 최신 군사 무기를 돌려받았던 외교정책의 성과로서 지금의 한국 군사 무기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1998년
내가 부산 경대학교 교수로서 있을 때입니다. 노무현 의원과 함께 61개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삼성차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가장만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노무현 의원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변호사 출신인데 또 과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무현 의원이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 대통령은 오명부 총리를 과학기술부 장관을 겸임해서 한국이 정보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명부 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후임으로 다시 김우식 부총리를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우주개발에 기틀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 창출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도 과학기술 부총리 제어 신설과 과학기술 패권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에 세계 무역 1조 달러 달성 국가에 오르면서 수출 7대 강국 반열에 당당하게 자리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18년 12월에는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선진 7대 강국, 이 7대 강국이라고 해서는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나라를 말합니다. 7대 강국 반열에 오르면서 세계 7번째 305 그룹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기준 수출액이 영국보다 많은 6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6위 수출 강국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전례에 따라서 지금의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적극 도입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극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최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 강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과학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